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당 공시법 29회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뭐 원서 접수도 다 이제 마감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 인원입니다. 4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물론 뭐 1, 2차 누적 합계지만 역대 뭐 사상 최고의 그 인원. 사실 응시자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어려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뭐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뭐 예측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요. 그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 막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게 나올수록요, 우린 기본을 더 충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걸 정확하게,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고요. 아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그게 중요해요. 뭐 어렵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내가 지문을 5개를 봤는데 그 5개 지문이 그냥 앞면이 있더라. 그럼 그냥 틀려요. 그 문제는. 앞면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차라리 모르면 찍으면 5분의 1인데 확률은 앞면에 있으면 그냥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개 지문 중에서 내가 4개를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 무조건 그 문제는 맞추는 거죠. 보통 3개 정도만 확실하게 알더라도요. 답을 웬만하면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걸 더 정확하게 늘 출제되는 중요한 것들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게 그게 중요하다.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어렵게 나온다라고 뭐 자꾸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해설 강의. 벌써 이제 우리 이 공간정보법과 이제 지적법을 각각 이제 5문항씩 해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제부터는요. 계속 이제 시험 칠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5문제씩. 자, 1번 문제. 우리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모든 토지. 이제 여러분들 좀 지겨울 때도 됐겠다, 그죠? 이제 모든 토지가 탁 나오면 행위 주체가 누가 나와야 되느냐? 국장이 나오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주체로 나오셔야 돼. 그리고 국장은 그 모든 토지의 필지별로 소재부터 해서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우리는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즉 1차적인 책임은 국장이 진다. 지적은 국정주의니까, 국가사무니까. 다만 국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 보세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뭐가 빠졌지? 소재가 빠졌다, 그죠?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야. 소재는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를 강남구로 할 것인지 서초구로 할 것인지 뭐 관악구로 할 것인지 그분이 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분 권한사항 없어요. 그래서 소재가 빠진다라는 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우리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 말이죠. 결정한다. 그 다음 계속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일단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조사부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조사부. 그럼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적공부 정리하려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셔야 돼. 그럼 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는 그냥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그래서 이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작성을 한 토지이동 조서,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 토지이동 결의서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다가 첨부한다, 그렇죠? 첨부를 해서 그러고는 이제 첨부하고 나고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래요.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다만
결의서 작성하실 때, 직권으로 조사하실 때는 그 조사부를 근거로 한 토지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해서 결의서에 같이 첨부한다. 네,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목의 지목,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야 된다. 1번 틀렸네요.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을 등록을 하는데 얘는 부호,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하고 다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지목을 등록하죠. 1번은 X. 그 다음에 2번 사람은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다. 그죠? 그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지목은 묘지예요. 자, 근데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여러분 왜 묘지공원 보면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는 묻는 거 아니다. 그죠? 여기다 매장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목은 뭐? 대다라는 거. 그래서 지목은 묘지로 한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우리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 인근이란 말이 들어가. 그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하면 얘는 주차장에서 제외를 해.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지목 설정을 하려면 독립적인,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인 시설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차장으로 하는데, 따라서 그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하면 얘는 주차장에서 제외, 독립적인 게 아니니까. 다만 인근에 단독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 얘는 독립적인 거거든. 따라서 얘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X. 그래서 여러분 인근이란 말 들어가면 얘는 주차장, 인근이란 말 안 들어가면 얘는 주차장에서 제외. 그렇게. 물론 의미 아셔야 돼요. 의미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4번 해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사실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 하면 우리는 양어장인데 문제는 해상이네. 육상이어야 되는데 바다는 토지 아니거든요. 따라서 양어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X. 해상 때문에 X. 그 다음 5번 유수를 이용한 흐르는 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 자, 얘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영속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결여가 됩니다. 단지 그냥 흐르는 물을 이용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얘는 영속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결여가 돼서 이건 체육용지에서 제외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 중 우리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공통등록사항으로 나열된 것 중 옳은 것을 하나하나 보죠. 자, 여러분 우리 고유번호 토지도 19자리 개별 고유번호가 있다. 그죠? 그럼 이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건 어디에 등록되죠? 고유번호? 그리고 고유번호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당연히 등록하죠. 대장 형식이면 등록하는 거거든.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생긴 모양은 대장이거든. 사실 실질은 여러분 이게 도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와 관련해 있으니까. 근데 생긴 모양은 대장이야. 그럼 대장 형식이면 고유번호, 장번호,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세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되는 거 맞아요. 둘 다 토지대장과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대장 형식이니까 등록되고요. 그 다음 도면번호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도면번호 등록되는 거 맞아.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등록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도 등록해요. 둘 다. 도면번호. 토지대장에도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 등록합니다. 도면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내주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적공부 열람하실 때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부터 먼저 열람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도면번호가 등록이 돼 있으면 쉽게 그 해당 토지의 도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등록합니다. 그럼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등록하는 거 맞네. 근데 소유자의 성명, 얘는 아니지. 소유자의 성명은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소재 지번은 모든 거에 공통적 사항이니까 다 등록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장번호 역시 아까 등록되는 거 맞죠. 소유권 지분은 둘 다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대장에도 등록하는 거 아니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아예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번 등록하는 거 맞고 둘 다. 그 다음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맞네요. 3번이 공통적상. 그 다음 4번 축척. 자, 우리 축척은 여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축척 등록해요.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하지만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해. 그런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여러분 축척 등록해요? 안 해요. 목축 도장 외우셔야 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토지대장에는 등록하는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둘 다 공통적으로 등록하는 건 아니네. 축척. 그 다음 부호도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지. 토지대장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X. 그 다음 색인도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죠. 둘 다 등록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고유번호는 둘 다 등록하는 거 맞죠. 그 다음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상입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둘 다 등록하는 거 아니고. 좌표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지.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만 등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척은 역시 어디에? 토지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축척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축척 등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 등록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축척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죠. 답은, 그죠? 3번이 답이다, 그죠? 됐고. 그 다음 4번. 공간정보법상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는 기존에 있는 그 공부들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모아뒀을 뿐이에요. 다 기존에 있던 것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개별 고유 등록사항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모아뒀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지. 뭔가 개별 고유 등록사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부동산 종합공부는 법에서 지적소관청 네가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모아뒀을 뿐이니까. 그 다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벌써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주체 누가 나와야 돼?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영구 보존해야 되며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 전산화돼 있으면 항상 복제 시스템 구축합니다. 그래서 복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질문이 되려면 지적소관청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3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제가 이가토건 법률에서 정하는 4가지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가토건 법률에서 정하는 4가지. 자, 이 각각 등록상, 이가토건을 등록상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시도지사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다, 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어디? 지적소관청.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합니다.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아까 이가토건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상시적으로 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아까 각각 이가토건을 관리하는 그 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상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직접 정정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분립의 원칙 직접 정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등기부에 뭐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고 우리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에 관한 사항도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다 등록하도록 하거든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다가 뭔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야 등기소장 너 나와봐 내가 직접 정정할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권력 분립의 원칙. 그래서 얘도 틀렸다고 하죠. 등록사항을 직접 정정하는 게 아니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5번 우리 공간정보법상 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는 축적변경위원회는 지체 없이 일정상을 기재하여 축적변경의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벌써 틀렸네.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어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인 일은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중요한 내용의 심의 의결을 우리 축적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일은 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확정 공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 2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 시행즉 토지에 대하여 시행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자,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건 맞아요. 측량하려면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을 하거든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이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30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다 좋아. 근데 뭐가 틀렸냐? 주체가 틀렸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거예요. 속기 쉽다, 그죠? 그 다음 3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다, 그죠? 2분의 1. 여기 소유자들 너무 많이 들어가면 회의 진행 안 돼. 축적변경의 의미도 모르는 일반인 분들은 거의 축적변경의 의미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법에서는 2분의 1. 3분의 2는 축적변경 실시하기 위한 절차 요건으로서 동의 요건이 3분의 2죠. 소유자 3분의 2. 그 다음 4번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안건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거든.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며칠 전까지 통지해준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와야 되니까 5일 전까지지. 7일 아니라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X. 그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할 때는 축적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대량이니까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승인 신청서에 축적변경의 사유, 집안 등 명세, 토지 소유자 동의서 동의받아야 되니까 동의 축적변경위원회 의결도 거치셔야 되거든.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승인받는 거거든요. 에게 제출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 5번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6번 이제 등기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우리 이제 등기는 모든 등기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관 한 분 한 분마다 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한 분 개별 식별 보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처리한 사람이 누군지 자기의 개별 식별 보호 그 아이디를 거기다가 딱 입력해 넣으면 그게 등기가 완료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 다만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소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접수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전세권 이전 등기와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역시 맞네요. 전세권 이전은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고 전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전전세권이라는 이 권리는 전세권자가 설정을 해준 거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 외의자가 설정해 줬으니까 따라서 역시 부기 등기 맞네요. 그 다음 디귿 권리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착오로 을로 등기했다. 갑인데 을로 등기했다. 권리자가 서로 완전히 불일치합니다. 그럼 권리자가 완전히 불일치하면 이건 전부 불일치. 따라서 이미 되어 있는 등기는 말소하시고 새로 기입 등기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리을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좋네요. 다만 우리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종류 두 가지입니다. 말소 등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데 말소 회복 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다. 그럼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기록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X. 그다음 미은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없어진 경우에, 자 여러분 우리 멸실 등기는요 부동산이 반드시 전부 없어진 경우에 하지 일부 없어진 경우에는 멸실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는 거지. 따라서 역시 미음도 X 틀렸네. 일부 때문에 틀렸네요. 표지부에 하는 것까지는 다 맞는데 일부가 빠지셔야 되겠네. 반드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소멸한 경우에 멸실 등기하는 거다. 됐죠? 네, 두 개, 기억, 니은 두 개가 옳은 거다. 그죠? 7번 문제.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내가 소유자인데 왜 너 앞으로 등기돼 있어? 지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가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맞네요. 니은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을이 원래 소유자였고 이제 갑이 가등기권자인데 얘가 가등기 권리자인데 이분이 이제 소유자, 가등기 설정자다 이면서 가등기 소유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걸 병에게 양도를 했다. 소유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좀 고약이거든요.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갑의 이 가등기권자의 항상 여러분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요, 요 부분 좀 유의하셔야 돼요. 본등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주고 누구를 본등기 의무자로 해서 본등기해야 되느냐?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을을 본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기 앞으로 갑 앞으로 본등기하는 겁니다. 이 소유자 넘어갔다고 이 사람한테 잔금 주고 본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게 잔금 주고 얘를 본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 앞으로 본등기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직권 말소 당하겠지. 가등기 유예 등기로서 가등기대 권리 침해하니까 얘가 소유자로 등기돼야 되는데 얘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얘는 오히려 직권 말소 당할 사람이지 본등기 의무자 아니다. 다만 요거랑 또 헷갈리시다. 뭐를 헷갈리시냐면 그럼 만약에 이 가등기권도 재산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 가령 정에게 넘겼어. 그럼 얘는 가등기권의 양수인입니다. 즉 새로운 가등기권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누구 앞으로 본등기해야 돼? 얘가 가등기권 넘기고 빠져나갔거든, 갑은. 그럼 누구 앞으로 본등기 하셔야 돼요? 정 앞으로 본등기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본등기 이때 정 앞으로 하셔야 돼. 얘는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나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권리자는 그 권리 넘기고 빠져나가면 이제 이자가 가등기권자니까 이자가 본등기 하는 거고 이 의무자는 딱 픽스돼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넘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 되는 게 아니라 본등기 의무자는 그 가등기 의무자로 딱 픽스가 돼 있어. 근데 가등기 권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이제 권리자가 바뀐 거니까 이 사람이 본등기 하는 거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려요.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갑의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병이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디귿 가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이 가등기 말소는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직접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 또는 심지어 이해관계인마저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첨부하면 단독으로 그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다 그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리얼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부동산 용의권 등기. 자, 저당권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요 이제 본등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저당권자다 이 말이지. 이제 본등기 했으니까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가등기 후에 부동산 용의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권리 이후에 용의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저당권자가 부동산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돈 안 주면 그냥 경매만 들어가면 돼. 뒤에 후순위 전세권자가 있건 말건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네요. 우리 법에서 뭐라고 규정되고 있느냐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말소 못하고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침해하면. 또 그러고 단서 규정이 나와요. 다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감유하거나 가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가등기권을 감유하거나 가처분했으면 그건 본등기하더라도 그 감유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권을 감유하거나 가처분했으면. 아시겠죠? 자, 그 내용 물론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음 그 내용 또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직접적인 논점 포커스가 아니라서 말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미음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가가 얼마나 혼자 하고 싶으면 야 오지마 가가 단독 신청.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랬죠. 가등기 가처분은 원래 이제 판결을 가름하는 절차예요.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않아서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분금지 가처분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그래서 얘는 판결을 가름하는 절차에서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그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하듯이. 그래서 야 오지마 가가 혼자 하고 싶으니까 단독 신청.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X 틀렸네.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이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 이 점이 공유랑 달라요. 공유는 상속이 되지만 합유는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그럼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제 단독 소유가 됐다 이 말이지. 을이 사망했으니까 을 지분이 갑에게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를 하는 이제 단독 소유를 하는 자 그럼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넘어갔지만 을의 지분이 갑에게 넘어갔지만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유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일단 논점은 합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잔존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지분이 귀속이 되면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 왜냐면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아니죠. 당연히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법인 아닌 사단 아니에요. 법인 아닌 사단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권리자 아닙니다. 그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지. 법인은 더더욱 그럽니다. 법인이 권리자입니다. 대표자는 손발에 불과해. 법인의 손발 수족에 불과합니다.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등기는 구성원의 총유로 등기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는 등기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이때는 구성원의 총유로 틀렸네. 구성원의 총유로 등기하고 아니다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즉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얘를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 구성원의 그 종중원의 총유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이름 쭉 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이렇게 등기한다. 따라서 틀렸네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3번은 X. 4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감유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죠. 합유는 지분 등기를 안 하니까 못해요. 합유 지분에 대한 감유나 가처분 등기는 못하는데 공유는 지분 등기를 하니까 당연히 감유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5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신청 시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 권리자일 때는 이익을 얻는 거니까 그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필요 없어요. 다만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X 틀렸네. 1번이 답이다. 그죠? 2번 다음 중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면 옳은 지문인데,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건 X예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요, 등기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았어.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올 때 마침에 예를 들어서 막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늘 올 때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은 웬만하면 각하시킬 거야 하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등기를 누가 신청을 했더니 등기를 각하시켰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이의신청서를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면 이제 등기관이 볼 거예요. 그럼 딱 보고, 그때 내가 이걸 좀 잘못했구나. 그럼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즉 이유 있다라면 그 내용대로 등기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기소가 제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오늘 봐도 이건 내가 그때 한 게 맞지, 오늘 봐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의견서를 써서요, 3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시스템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면 옳은 지문이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2번,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맞네요. 이의신청은 아까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를 기준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 3번, 등기관은 이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유 없다라는 말은, 이유 없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이지.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해주는 거야, 등기관이. 오늘 보니까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구나. 그러면 그 주장대로 해주는 거야. 근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제 법원에 보내야 돼.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판단한다 이 말이지. 다음 4번,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4번,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에 보내고, 여기까지 맞다 그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4번 맞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를 마쳤다라는 것은 이미 수리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그 수리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인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그죠?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오로지 등기 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거지.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근데 수리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 말이면 수리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고, 그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아까 이해관계인에게도 이걸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까 알려야 한다. 맞고, 그 다음 5번,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맞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 됐네요. 이의신청도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독립해서 주로 한 문제, 아니면 지문으로라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독립해서 주로 한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10번. 권리질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리질권의 등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 일을 한다. 맞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즉 채권과 저당권. 여러분, 채권과 저당권은 하나의 권리다 아니면 별개의 권리다? 별개의 권리다. 권리 두 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난 채권만 있는 거지. 그럼 돈 빌려주면서 그 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그럼 난 채권과 저당권 권리는 두 개입니다. 다만 이 두 개의 권리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닌다는 거. 그래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 권리는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저당권과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 분리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담보 제공한다. 그 담보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권리, 질권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나도 누군가한테는 돈을 빌려줘서 채권과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 그럼 그 담보권자를 우리는 권리, 질권자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는 이를 한다. 맞죠? 권리 질권의 등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그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맞고. 그 다음 2번. 권리 질권의 등기는 저당권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맞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가 설정을 해줬으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등기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부기등기입니다. 그죠? 자, 제가 노파심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이 있어. 자,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걸 저당권. 그 다음 지상권자도 재산권이니까 담보 제공하면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담보 제공하면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담보권을 역시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전세권자도 담보 제공하면서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 얘는 분리가 안 돼. 그래서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담보권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 질권이라고 한다. 권리 질권.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법은 이렇게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해요. 근데 이 법 규정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소유권자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고 지상권은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고 그죠? 전세권도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어. 그런데 채권과 저당권은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네요.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사용수익 할 수 없잖아요. 사용수익 권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공통점 찾았을 거예요.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의 권능이라는 게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용수익의 권능이 있는 권리를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이름을 저당권. 그럼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는 그 권리를 담보 제공하면 그 담보권 이름을 권리질권.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문제로. 지상권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은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못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저당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자가 설정해줬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첫 번째 저당권은 등기부는 어느 구에 기재가 되느냐? 어느 구에? 을구에. 여러분 어느 구에 기재하느냐는 해당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당권이 어떤 경우에도 갑구에 기재되는 경우는 없어. 전부 을구에. 따라서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등기로 기재를 하느냐 부기등기로 기재를 하느냐는 이제 목적인 권리가 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얘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얘는 주등기. 그 다음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채권, 저당권 전부 다 소유권 외의 권리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얘들 권리들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 따라서 권리질권은 당연히 채권과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역시 을구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권리질권의 등기는 저당권 등기, 부기등기로 한다. 맞네요. 그 다음 3번 질권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저당권자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역시 맞고. 4번 권리질권 등기는 역시 담보권이니까요. 권리질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에요. 권리질권도. 그래서 자,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채권외과 채무자, 다만 채권 최고의 이 근저당권을 권리질권이 이 근저당권자가 설정해 줬을 때는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채권외과 채무자를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담보권에 있어서는 채권외과 채무자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제공해야 한다. 맞고. 그다음 5번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도 물권이거든요. 물권이니까 당연히 우리 왜 민법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행위야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 법률 행위야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은 재단권에 미친다. 5번이 X 틀렸네. 당연히 물권이니까 등기해야 그 효력이 미칩니다. 법률 행위 우리 권리질권 설정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 행위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5번이 X 틀려나가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적과 등기 각각 5문항씩 해서 이제 거의 뭐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복습 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습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복습 부탁드리고 부디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했던 거 중요한 걸 더더욱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시험에 어렵게 나온다고 절대로 동요되지 마시고요. 괜히 뭐 이상한 어려운 문제 찾아서 풀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중요한 걸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 말씀 다시 또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